경찰국 신설 놓고 지금 총경 이어서 중간국장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필이면 대통령 부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시끄럽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경찰 수뇌부가 징계까지 내리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수위가 높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 이유는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경찰대 출신을 언급을 하시는 건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하내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들지도 않는 조직에 대해서 뭐하러 소모적인 논쟁을 합니까? 단순한 징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크게요. 주요 인물들의 말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알아서 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은 대통령 지시 아니냐, 이게 다 징계, 본인 징계 이렇게 얘기했고, 일상 경찰들 나도 징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오늘 이상민 장관의 이 말이에요. 회의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정면 위반했다.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형사 처벌될 수도 있는 엄중 사안이다. 오늘 저희는 경찰서장 회의가 징계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무장 가능한 집단의 명령 불복종은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민 장관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수위도 높죠. 저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이제 정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무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군의 연대장들이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총경급입니다. 우리나라 총경들이 한 70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9%인 이제 총경들 한 190명이 지금 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회의에 모였고, 더군다나 이 윤익은 차장, 지금 경찰청 차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해산을 종용을 했습니다. 모임 전에 모임하고 있을 때 빨리 해산해라. 왜냐하면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그 단위에서 사실 한 2, 3천 명의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지 않습니까? 그 지휘부가 전체로 모여서 이런 모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모임이 지금 보니까 밑에 있는 이제 밑에 계급들까지도 지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일단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고, 불을 꺼야 되니까. 그렇죠.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냥 단순한 모임과 회의가 아니다. 경찰 이 서장들의 모임은 나머지 밑에 뭐 직협이나 이런 데 모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군의 연대장급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장관이 썼던 단어들도 수위가 높아요. 쿠데타, 부하내동, 처벌. 20분 정도 경찰서장 회의에 맹폭을 했는데, 김주일 대표님. 네.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고, 실제로 특정 대학, 특정 집단, 뭐 이른바 경찰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비판, 쿠데타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쿠데타로 규정을 했을 때 뒷수습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하면서 정무감각 장관들 정무감각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무감각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브레인이니까 국회에 가서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저 발언이 정무감각이 있는 것이고 국회에 협조를 구할 자세가 돼 있는지 12.12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면은 빨리 진압해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10,000명이 됐든 20,000명이 됐든 다 징계 때리고 경찰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하잖아요. 법과 원칙 저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하는 순간 이를테면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저기 이를테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그거를 타협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법과 원칙을 어겼다고 불만이고 뭐 이건 성과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2.12 쿠데타라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32% 나오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써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경란을 진화하려고 했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경찰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다 틀린 겁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경찰위원회도 있고 경찰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통제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 국민도 많고 경찰도 많으면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데 갈등 유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지금 탄핵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건 정부가 야당의 하는 일단 게 주장이긴 합니다. 야당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찰 조직도 사실 군에 버금갈 정도로 위계 질서가 강조되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으로 크게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기 발령 징계를 받은 류사명 총경은 이번 정부, 이번 정권이 더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사람들 성향이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청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하는 거는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지난 주말 얘기 좀 들여다보면 류사명 총경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개최를 알렸고 윤희군 후보자가 숙고해달라 자제를 요청했는데 바로 지역 총경들에게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회의를 강행했고 1시간 반 만에 대기 발령이 됐다.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이 장관이. 그런데 좀 맞받아쳤거든요. 현 정권이 더 쿠데타적이다. 조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 이 쿠데타 표현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론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듣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자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성할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총경이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류사명 총경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장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겠다는 분들이 경찰청장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예. 네, 그것부터 맞지 않고요.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찰은 군대를 제외하고 무기를 가진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위수지를 이탈하면 안 되고 특히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 정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을 지키면서 할 말은 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은 공권력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어떤 모임을 갖는다면 앞으로 불법적인 모임이라든지 시위는 누가 엄단을 하죠? 경찰이 경찰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잘못됐고요. 또 많은 경찰들, 경찰 일부 간부들은 검사회의는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본말을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네. 검사는 군대와 경찰처럼 어떤 무기가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검찰총장이라든지 각 검찰청의 수장에게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는 모임을 한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런 모임 자체는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경찰 본연의 임무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관의 말이 조금 과한 건 있어도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조 의원 말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서영주 대표 잠시만요. 근데 이제 경찰 내부 분위기도 격앙되기 시작을 했고 전국 더 밑에 현장 팀장 회의도 열 것이고 나도 대기 발령 시켜달라 뭐 1인 시위까지 뭐 근조 화환도 있다는데 근데 이제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경찰에서 그래도 위에서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쿠데타 발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진일 대표가 말씀을 잘해줬는데 이 이상민 장관이 이 발언 자체가 결국에는 갈등을 유발한 게 참 잘못된 거예요. 태도의 문제죠. 따지고 보면 이 법과 제도의 변화라는 것은 역사성을 갖기 마련인데 예. 경찰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80년대 정권 하수인으로서 역할에서 벗어나서 독립적 위치를 갖게 된 30년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경찰국이라는 신설로 인해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총경들이 말하자면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필요성에 대해서 뭐 총을 차고 갔습니까? 칼을 들고 갔습니까? 그런 데에서 뭐 내란을 저지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경찰의 민족 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자. 그게 예. 제목입니다. 그러면 민족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모여서 그 의견을 한 다음에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그 의견을 총경의 경찰 내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한 번쯤 이야기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거기서 모임을 해산은 안 하고 그거를 뭐 복종하지 않았다 해서 이걸 대기 발령한다? 저건 지금 이 민주정부에서 그게 과연 온당한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부분은 이상민 장관이나 행안부, 경찰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규정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규정이지만 거잖아요. 예. 국민적 시각에서 정말 이 경찰을 사랑하는 이분들이 총경들이요. 경찰을 20년 넘게 경찰 밑바닥에서부터 했던 분들이 많아요. 과연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잘 알까요? 비치안이잖아요. 치안 분야는 경찰들 내부의 식구들이 더 잘한다.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듣지 않고 구태타를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경찰국을 구태타로 규정하고 계속 밀어붙이면요. 결국엔 여야 협치도 날아가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곤두박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 회의를 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열지 말라고 했는데 휴일에 신고 후에 적법하게 연 세미나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복종 의미 위반하지 않았냐? 아니다. 직무 중도 아니고 복종 의미 없다. 이게 지금 총경 경찰서장 일부 입장인데 예, 조 의원님 뭐 또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네, 반박은 아니고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질 것도 많고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경찰은요. 검찰과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해졌어요. 과거에 치안과 민생을 챙기는 것 외에 어떤 수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걸맞는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과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 돼요. 지금 일선 경찰을 저분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일선 경찰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런 모습들이 복종의 의무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힘으로써 뭔가를 쟁취하려 한다. 이렇다면 경찰의 어떤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직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